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미리 보는 맨체스터 더비, 스포르팅과 맨시티의 챔스 대결이 있었는데요. 맨유 감독으로 내정된 아모린 감독이 해외 맨시티를 4대1로 꺾는 대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맨시티는 무엇들이 잘 안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점유율에서 알 수 있듯이 맨시티가 공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도 상대가 맨시티다 보니 자신들의 빌드업 축구를 하기보다는 일단 수비로 먼저 맨시티를 막아내려고 했죠. 스포르팅은 전방에 5명으로 3-2 형태로 상대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맨시티가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베실바나 리코 루이스 그리고 필 포든까지 계속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는 7명, 스포르팅은 6명이죠. 이렇게 후방에서 한 명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스포르팅의 압박을 피하려고 했던 맨시티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중앙 미드필더 2명, 모리타와 히울만이에요. 스포르팅 후방 수비진은 5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럼 이 2명이 중원을 좀 채워줘야 한다는 건데, 이 중앙 2명의 활동량과 체력이 매우 중요한 수비 전술입니다. 아마 아모림이 맨유에 온다면 이 역할을 카세미로, 우가르테 같은 선수가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 2명이 마크맨을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 우가르테, 카세미로의 롤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맨시티는 수비를 어떻게 했냐? 바로 호떡 수비를 했습니다. 센터백들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면서 상대 빌드업이 올라오더라도 맞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항한 거죠. 그리고 이런 수비 형태는 전반 초반에는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위쪽에서 공이 돌 때는 전방 압박을 가했습니다. 평소에 맨시티가 소유권이 없을 때는 전방 압박을 꽤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강도가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시의 센터백 라인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방 압박에서 성과를 본 게 첫 번째 포든의 골이었죠. 전반 4분 정도에 맨시티는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고 포든이 여기서 공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공을 끌고 와서 포든 특유의 강한 슈팅, 결국엔 골망을 가르면서 맨시티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맨시티에게도 계속적으로 공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맨시티가 크게 지긴 했지만 골 넣고 전반전의 공격 과정은 나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포든이 안쪽으로 크로스, 홀란드의 발리 슈팅이 있었고 이거를 골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또 이런 공격 전개도 좋았는데요. 그바르디올의 전진 패스, 포든이 포켓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뒷발로 바로 베실바에게 내주고요. 베실바가 이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땅볼 슈팅, 골대를 살짝 비껴가는 슈팅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경기도 주도하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겠구나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맨시티의 하이라인 전방 압박은 또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지금 맨시티가 높은 지역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전방 압박을 하니까 스포르팅도 그에 맞춰서 히울만과 모리타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내려서 빌드업 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던 모리타가 한 번에 롱킥으로 사이드 쪽으로 열어주죠. 이 롱킥이 성공하면 이 앞쪽 5명의 선수들은 전장에서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 자리에 출전한 왼발잡이 역발 윙백 켄다가 이 공을 잡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라인을 깨는 요케레스를 봐줍니다. 제가 지난 아모린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포르팅은 오른쪽 윙백 자리에 왼발잡이 선수를 쓰고 있어요. 기본 5백을 쓰는 팀과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왼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은 패스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가 이 공을 힘과 속도로 앞까지 밀고 와서 슈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케레스를 마킹했던 선수가 심슨 퍼시입니다. 프리시즌에 간간히 출전 기록이 있지만 2005년생 19살 선수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은 1군 경험이 지난 토트넘과의 리그컵에서 교체로 16분 정도 뛴 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풀타임을 뛰게 되었는데 그 상대로 요케레스는 너무 벅찼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케레스의 물오른 결정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공이 굴러가는 속도보다 요케레스의 몸이 먼저 더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케레스는 공을 약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슈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세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공을 때려냈고 이 공이 통통 바운드 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규칙한 슈팅이
에데르송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스포르팅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동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보면서 느낀 건 요케레스가 확실히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맨시티 같은 스몰 스쿼드는 부상 병동일 땐 정말 답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반전은 맨시티가 막 못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맨시티의 최근의 불안사항이었던 수비진들의 부상 그리고 순수 수비력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일어납니다. 스포르팅의 공으로 시작됐고 스포르팅은 앞쪽으로 킥을 한다기보다는 뒤쪽에서부터 공을 돌리며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맨시티는 센터백부터 위로 한 번에 쫙 올라갑니다. 스포르팅은 거기서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서 나가고 이 측면에서 돌파가 한 번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케레스의 움직임이 일반 공격수 같지 않았습니다. 보통 요케레스가 여기 있고 공이 측면에 있으면 일반적인 공격수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운데서 크로스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합니다. 하지만 요케레스는 오히려 공이 있는 측면 쪽으로 빠져주면서 상대 수비들을 끌어당기고 고정시키고요.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진 가운데 공간을 스포르팅 왼쪽 윙백 아라우오가 공략을 하는 상황입니다. 축구의 좋은 장면엔 항상 껴있는 동시에 반대 방향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곤잘베스가 공을 안까지 가져오고 아라우오가 라인 브레이킹, 곤잘베스가 이에 응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라우오의 땅볼 슈팅, 워낙 가까이서 찬 슈팅 때문에 에데르송은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그 실점 이후에 맨시티는 멘탈을 잡지 못하면서 곧바로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로 스포르팅에게 역습을 허용하고요. 이 역습에서 그바르디올이 트링캉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PK를 허용하고 실점을 하게 됩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3대1이 되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두 골을 실점하는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맨시티는 특유의 지공으로 스포르팅을 공략해보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찬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실바가 박스 안에서 상대방의 핸들링 파울을 얻어냈고 이는 PK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홀란드가 실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케레스에게 PK 추가골을 헌납하며 맨시티는 4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홀란드는 PK를 실축하고 요케레스는 PK 2개를 포함해서 해트트릭하고 이렇게 공격수들의 격차가 돋보이는 날이었죠. 최근에 풀럼전부터 시작해서 사우스햄튼전, 본머스전, 토트넘전도 그렇고 맨시티의 수비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뱅 디아스 이런 선수들도 빠지다 보니까 수비 안정성이 더 떨어졌고 오늘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또 이렇게 수비가 안 될 때는 공격 쪽에서 체급으로 누르는 그런 상황들도 원래는 맨시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수차 벌려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공격진의 날카로움마저 사라지니 최근에 맨시티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몰 스쿼드의 부상 병동 가장 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브까지 있는 상태에서 스몰 스쿼드를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체 명단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챔스 경기, 리그 경기, 컵 경기 이런 것들을 치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히 경기를 계속 뛰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누적될 것이고 그만큼 경기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깔끔한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맨시티를 확실히 잡은 맨유의 예비 감독 아모림, 또 최근 수비 불안과 공격의 답답함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 과연 맨유와 맨시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